안녕하세요. 새벽딱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월 5일 출간된 1% 도전의 행복 챌린지 이은진 님이 쓰신 책으로 두 번째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이은진 님은 73세에 꿈꾸던 첫 번째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신뢰하고 행동하라.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도 된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꿈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 가치 있는 것을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치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내 나이에 맞는 것을 택했다. 70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생활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다. 모세는 80세 되던 해에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것을 지시하셨다.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글을 쓰시며 강연하고 계신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 인생 100년을 넘어 살아오면서 후배들한테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강연하실 때 아마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분의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듯 자기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여 생활한다면 시니어들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 비록 얼굴에 주름도 있고 몸은 젊은 친구들처럼 민첩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난 추억이 있고 삶의 근육이 있기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답이 보인다. 때론 솔로몬이 반지에 새겨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읽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구절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 구경꾼이 될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은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든다. 또한 실천 습관을 갖는 것도 가장 중요한 나의 도전이다. 나도 이제는 새벽 루틴이 정해졌다. 새벽 기상과 함께 하루 중요한 일들은 새벽 시간과 아침 시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매일 똑같은 시간 마라톤을 하는 여자분이다. 내가 새벽 카약을 시작한 것이 3년째인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카약을 타고 있는 시간이면 항상 수변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인다. 서로 대화는 없었지만 그도 나를 보면서 생각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하루 시작을 알리는 새벽 운동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는지 궁금하다. 조만간에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에 함께하는 젊은 친구가 마라톤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마도 저분은 회사 CEO가 아닐까요? 저런 의지이면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궁금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생활 속에 달려 있다.
어느덧 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각자의 생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때론 그러한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무언가 할 때 살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7가지 실천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 첫 번째, 선택한다. 선택하면 다른 일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직 선택한 것만을 생각하고 집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도전한다. 선택했다면 다음은 도전이다. 바로 시작해야 한다. 생각이 길어지면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선택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바로 자신에게 보여줘야 한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행동은 필수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배우며 인내해야 한다. 세 번째, 배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울 때 성장할 수 있기에 삶이 닿을 때까지 배운다는 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배움은 스승을 동반하기에 어렵지 않다. 어릴 때는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의무를 따를 뿐이지만 인생을 알고 도전하며 배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알아간다는 것. 인생은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스승이 있고 전문가가 있다. 도전했다면 전문가한테 배워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순서가 있다. 독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없다. 예를 든다면 독서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기도 힘들었다. 그런 관계로 내 옆에는 책 대신 항상 핸드폰이 있었다.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을 지금 내가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면서 책을 편다. 삶이 100세까지 지속되는데 스마트폰만 보다가 삶을 마감하기는 인생이 너무 길지만 짧다. 더욱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스마트폰은 배움에 유익한 것만 보고 독서에 중독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독서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을 하거나 북카페를 자주 가는 것이 정신이 젊어지는데 유용하다. 스마트폰은 배움에 도움이 되지만 책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배우게 한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독서법에 관한 책은 인나미 야스시의 1만 권 독서법이다.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책을 꼭 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없애고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독서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다.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를 찾는 것 또한 쉬워졌다. 함께하는 모임들도 다양해졌다. 선택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주위를 돌아봐도 내 나이 또래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머리는 휘어졌지만 뇌에도 근육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나는 모든 것에 합당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하듯 모든 것에는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를 따라가면 쉽게 배우면서 갈 수 있다. 네 번째, 시간과 함께 뛴다. 나는 인생에서 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카약을 타면서 알게 되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과 함께 뛰는 것밖에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매일매일 물에 빠지면서 생각하는 것은 실력은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다. 시간은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것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친구. 그와 함께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뛰어보자. 눈부신 멋진 미래를 향하여 달려보자. 5번째, 절망을 극복한다. 도전 후에 절망은 꼭 찾아와서 속삭인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기에 뒤에 가는 사람은 쉽다.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100도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큰 소리로 외쳐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이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중기의 문인 양사원의 시조를 읊어본다. 태선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가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는구나. 이 시조를 냇가리며 암송하는 그것이 내가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오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매만 높다고 탓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사람이 되자.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상상하며 달리는 사람이 되자. 6번째, 이유를 찾아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끝까지 갈 수 없다. 목적지 없는 여행은 반항하다가 돌아온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계절 따라 운동의 종목이 바뀌고 있다. 내가 매일 하는 카약도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배를 띄울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도서관 투어 책 읽기였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만 읽게 했던 책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다른 관심사가 생겨났다. 균형이다.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두뇌 발달을 위해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멋진 할머니의 도전이다. 목표는 1000권의 책을 통해서 1000명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젊은 날에 이러한 생각과 결단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서 더 행복한 만남이 될 것이다. 나는 기록한다. 작가의 이름, 제목, 책이 주고 싶은 작가의 주장과 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가의 의도를 찾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고인이 된 전 대우그룹 회장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할 일 많은 세상에서 100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갖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7번째,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다. 지금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뿐이다. 나는 하루하루가 늘 설렌다.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린다. 사람이 아는 그것만큼 생각하듯이 나 또한 그렇다. 오늘 계획된 나의 삶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늘 새롭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다니는 송도 카페 꽃만은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책이 비치되어 있어 자주 그곳에 간다. 여러 분야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나는 사장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 든다. 쉼터 같은 카페에서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며칠 동안 몸살 감기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근신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일상을 멈추고
육신의 고통을 친구 삼아 집에 있노라니 바쁘던 지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잠깐 멈추어 보면 더 느끼게 된다. 고통이나 통증도 마찬가지다. 몸이 경고를 보내는 신호이다. 고통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통증은 몸이 힘들다는 경고이다. 빨강 신호가 나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초록 신호를 기다리라는 신호이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다. 잠깐 멈추면 보지 못했던 것과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불평했던 것들에 대하여 다시 보이고 지금의 일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이 밀려온다. 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